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my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상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게 정상 동작했을 때 상관없는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입셉션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입셉션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뭐 아무런 에러 로그도 찍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절트 DTO에다가 실패했다 바디는 널 넣어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 코딩 혹은 이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되어 있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로그를 찍어야 된다든지, 혹은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든지, 혹은 로그 또 입세션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에러 핸들링을 각 비즈니스마다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구는 이제 우리는 에러 로그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제 로그.점 에러, 여기 없구나, 여기에다가 이제 SLF 포즈 좀 적어줄게요. 자,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우린 에러가 필요해요 해서 이제 로그.점 에러 이렇게 해서 뭐뭐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딴 데서 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에러 로그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 코드잖아요. My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공통 코드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템플릿 메서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에러 핸들러를 이제 에러 핸들링을 이게 아니고 이제 각각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얘는 부모가 되는 거죠. my HTTP 클라이언트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abstract 불린 에러 핸들, 그리고 넘겨주는 것은 입셉션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자, abstract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도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식이 어쨌든 자식이 이거를 상속받았는 자식이 에러 핸들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이제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는 이제 그것만 호출하면 되는 거죠. 에러 핸들러, 에러 핸들, 자식의 에러 핸들을 여기 입셉션을 넣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리턴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에러 핸들에서 여기서 이제 입세션 넘겨줘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에러 때문에 네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알려줘야 되니까. 그 분리는 왜 줬나 하면은 여기서 에러 핸들링을 한 다음에 이 입셉션을 계속 또 스로우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먹고 이제 그냥 끝내버릴 건지, 더 이상 에러 입셉션을 전파하지 않을 것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true면은 계속 에러를 스로우로 넘겨주는 것이고, 이게 false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에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이 뜻이거든요. 이 뜻으로 이제 제가 여기 불린을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게 이제 through exception 이란 뜻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through exception이 true이면은 exception을 through 해주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입세선 through 하지 말고 그냥 이 리저트 DTO로 보내주면 되겠죠. 근데 실패했으니까 false 바디에는 널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속에서는 이제 이게 abstract 클래스가 됐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식이 필요합니다. 이 my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로그 my http 클라이언트, 얘는 로그만 찍어주는 거예요. 자, extends 부모 이렇게 해주면은 abstract 클래스 메서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로그만 찍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점 에러 해주고 에러 메시지는
그래서 이.get 메시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입셉션은 true 하지 않을 거니까 false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아니고 로그 my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뀐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재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요 자체 URL 자체가 올바른 URL이기 때문에 입셉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에러 입셉션 핸들러를 저희가 자식을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이렇게 없는 주소를 넣어서 이제 다시 재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없는 주소기 때문에 아마도 404 입셉션이 발생한 것 같고요. 404 관련된 입셉션이 발생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입셉션이 발생하고 여기 에러 핸들러가 결국은 얘밖에 없죠. 얘로 가서 이제 에러 메시지는 해서 여기 에러 메시지는 해주고 요 get 메시지에서 여기 404 not found 이렇게 뜨는 겁니다. 자, 그리고 return false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false이기 때문에 입셉션은 더 이상 요쪽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고, 자, 만약에 내가 이 로그를 넣는 게 아니고 뭔가 알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알람 my http 클라이언트. 자, 얘도 똑같이 extends my http 클라이언트를 해주고 오버라이드를 해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류가 발생했는데 알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send 카카오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카카오 메시지, 카카오. 자, 카카오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뭐 여기서 굳이 카카오 뭐 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막 보내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할 필요가 없죠. 테스트 여기 디자인 패턴이니까 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는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이렇게 에러를 보내버릴까 여기 하면 얘는. 자, 해주면은 이제 카카오 메시지를 알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입셉선을 이제 계속 전파시키는 거예요. 해주는 건데 이제 요렇게 주석으로 하면 표시가 나니까 한번 로그만 표시할게요. 카카오로 에러 메시지 보냈다고 가정. 자, 여기 실제로 보내는 건데 보냈다 가정하고 이렇게 보낼게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에 이 로그를 적어주는 로그 핸들러가 있는 얘를 쓰지 않고 알람을 보내는 얘를 쓸게요. 해서 재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러가 생기죠. 이제 카카오로 에러 메시지 보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에러가 이제 계속 스로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다 보니까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 딱히 트라이 캐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가 이벤트 리스너는 메인 스레드가 이제 이거를 실행시켜 주거든요. 근데 메인 스레드가 exception을 받았으니까 메인 스레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페일이 되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죽어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부분, HTTP를 요청을 보내고 바디를 갖고 온 다음에 그것이 성공일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 실패일 때는 이렇게 넣어주고 해주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 변하는 부분 뭐냐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입시선이 발생했을 때 로그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알람을 보낼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뭔가를 하겠죠. 뭐 이런 비즈니스마다 혹은 도메인마다 각자 따로 해야 되는 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이제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속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애브스트랙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식은 이거 부모를 익스텐드 한 다음에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런 패턴을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이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략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